이제 유학집 이제 문제풀이 나가는데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이제 공부가 좀 된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알까 말까 알쏭달쏭한 분들인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몰랐던 거 다시 또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좀 이게 긴가민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건 없어요. 저는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너무 어려운 것들은 풀어는 줘요. 풀어는 주는데 보지 마라 그럴 겁니다. 이제 안 풀고 넘어가면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알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안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확인을 해서 공법 몇 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여러분들. 예? 60점, 50점 맞아도 되고 60점 맞아도 되고, 이제 어떤 학원은 딱 붙여놨어요. 공법 목표 점수 50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랑 공부하다 보면 목표 점수가 막 올라가 다달이 이제. 어떤 사람은 무슨 80점 받겠다니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막 신신당부. 그 점수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지 그 점수 아니다. 50점, 60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쭉 따라오면은.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이제 7월을 8월에 공부하는데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게 몇 퍼센트 알아들으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반만 알아들으면 50%만 알아들으면 시험 볼 때 60점은 맞을 수 있다. 충분히.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9월 10월 또 있잖아요. 9월 10월 와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이제 여기서 암기한 거 또 나가요. 이제 그죠? 계속 가출하죠. 얘네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가는데 관심을 자꾸 가져줘야 얘네들 가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신경을 안 쓰면 맨날 나가는 거. 이렇게 잘 대우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9월 10월에는 이제 동영으로서 하루에 전범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암기가 좀 더 재차 공고화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되겠죠. 이제 지식이. 저는 새로운 내용은 거의 추가하는 거 없어요. 어떤 안 합니다. 거의 바뀌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저변을 확대해서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게 항상 뭐예요? 시험에 나올 중요한 것들을 확실히 알아서 이거 틀리지 말자. 이거 어려운 거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 추가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부담 안 줄 거고 여기 문제 풀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저하고 특별히 다루지 않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렵고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온다 하는 것들은 하지 말할 거예요. 이제 대신에 올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를 옆에다가 쓸 수는 있어요. 제가.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를 오늘 요약집 가져오셨어요? 요약집 가져오시면 이제 문제 풀고 남는 시간 있으면 요약집을 다시 중요 포인트 키워드 다시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시간 되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적다 싶으면 보충 문제를 몇 문제 좀 풀든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요약집을 일단 이제 모르는 부분은 또 요약집 찾아서 항상 보시고, 그리고 오늘 여름 이제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초사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하나 답을 찾았습니다. 요 답 찾았어요. 이것만 외우면 안 돼요. 이것만 외우면 다음에 나오면 또 틀려요.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또 틀려요. 근데 똑같은 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다른 문제가 나와요. 똑같은 문제 제가 100번 장담하는데 오늘 환경성 검토에서 이거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건 토지적 성평가 생략 사유인데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로 나왔어요. 이제 기출 문제 오늘 틀렸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이게 어디 있었나 몰랐어요. 그럼 이것만 외웠어요. 열심히 외워가지고 얘는 토지적 외웠습니다. 다음에 똑같이 나오는데 또 틀려. 왜냐하면 이거를 그 다음날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여러분들이 6과목을 공부하고 나서 또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안 틀리는 거예요? 관련된 걸 다 봐야 된다. 항상 제가. 어떤 골목가에서 여긴가 착각해서 틀렸어요. 여기 가지고 틀렸어요. 여기구나 하고서 그냥 여기만 하고 딱 덮어놓으면 안 돼요. 그럼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거슬러 가서 확인해야지 여러분들 이거를 다 안 헷갈리는 거지. 여기만 확인해가지고는 비슷비슷하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관련되는 거를 요약집을 찾아서 적어도 제가 권장하는 게 한 페이지는 봐야 돼요. 적어도 앞뒤로 한 페이지. 아니면 한 장 적어도 양쪽 2페이지. 그래서 좀 더 내가 이제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정도까지 확장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시간이 들면 여기 틀렸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 페이지는 앞뒤로 확인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 부분을 나왔을 때 안 틀릴 가능성이 높아져야지. 자. 여기까지 좀 이제 서론 말씀드리고, 또 이제 오늘 안 나온 분들 때문에 좀 말씀인데, 아무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제가 그동안 마음에 드는 중에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학생이 우리 학원에 있었는데 오늘 안 나와서 되게 서운해. 이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어요.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집중력의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도 이제 나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다가 나온 학생들이 거의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서 공부할 때하고 너무 다르다. 근데 이제 올해는 특이하게도 이제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나왔었는데 이제 집에서 하다 보면 이제 늘어져서 계속 안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하니까 또 할 만도 하고. 근데 분명히 나온 거하고 안 나온 거는 하루에 공부하는 양도 달라지고 집중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인강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변론을 하고, 근데 내가 학원에 갈 수 있는데 미루고 안 나오는 학생 중에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나와야 돼, 힘들어도. 그리고 집에 있으면 몸이 좀 찌뿌둥하거든요. 아침에 학교 보내고 또 뭐 설거지하고 뭐 하다 보면 좀 졸리기도 하고 찌뿌둥해요. 그러면 또 뭐 이거 보다 보면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졸고 이러다 보면 미루고 오후에 시간 있는데 오후에 보지. 스탑 눌러놓고 하고. 그러니까 인강이 좋은 것이 다음에 볼 수 있다는 것과 또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과 늘 천천히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인데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해요. 이제 집중이 좀 안 되고 학원에 나오면 여러 사람 교류도 하고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대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조는 것도 좀 제어가 되고 그리고 몸이 좀 깨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찌뿌둥한 것보다 분명히 깨요. 그래서 학원에 반드시 나오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학원에 나오면 그게 이제 극복이 되는데 대화를 통해서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데 집에서 하게 되면 한번 야 큰일 났다 공법 정비법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슬럼프에 맞아가지고 겁이 나서 공부 책이 잡히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반드시 학원에 나오셔야 되겠고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학생이 그랬는데 첫 번째 좋아하는 학생은 학원에 나온 분들,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서 인강 보는 사람들, 이제 세 번째 좋아하는 사람은 학원만 끊어놓고 나오지도 않고 인강도 안 보고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농담으로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그날 이제 처음 나왔는데 제일 좋아하는 학생은 학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그래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학원에 계신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꼭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뭐 첫날이라 이제 너무 길으면 재미없으니까 중간에 또 이제 왜 집에서 보면 안 되는가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씩 볼게요. 이제 38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문제. 기출 문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기출 문제를 뽑아놓은 거고 뒤에 보니까 이제 유형별로 몇 개 정리를 했더라고요. 한번 이제 오늘은 이제 용어 정의하고 토지용 계획, 도시공 관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옳은 것은 이렇게만 읽어도 돼요. 그럼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너무나 그게 이제 시간이 그래가지고는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앞에 이제 무슨 법 이건 당연히 읽을 필요 없고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문제에 너무 집착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문을 보면서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닌 것이 아닌 것은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무슨 말인가를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하면 안 되고 지문을 보면 공부한 내용들이 슬슬 떠오를 겁니다. 도시군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아니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도시군 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 도시군 둘 이상을 결합해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죠. 광역 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광역 계획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 그래서 도시군 광역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것이 용, 기, 지, 도 하는 게 있죠.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하는 것도 이제 도시군 관리로 이러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이고
그리고 지구 단위, 여기에 대해서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 또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또 이제 그 지역에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그리고 구도시를 정비하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용도 구역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 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과 수산 자원 했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렇게 가지고 이제 구분하라고 따로 쓰고 있는데, 뭐 따로 쓸 필요 없이 우리는 머릿속에서 용도 구역 하게 되면 이제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용기 지도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반시설, 만약에 남양주시에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러려면 지금 방안처럼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은 지이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특별한 그 경우가 아니면 도시군 관리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도로 설치하겠다고 2020년 7월 15일에 결정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결정 절차 밟아서 결정 고시한 거죠. 이렇게 해서 결정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여기, 이거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건 이제 관념적으로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것을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한 행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것,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것,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사업을 이걸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죠. 이거 도시군 계획에서 나왔잖아요. 저기 도시군 계획 동그라미 친 거 거기 나왔죠. 얘를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말해도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만들었다고 알 수 있죠. 기반시설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사업 말들을 너무 또 구체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줄여서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도시군 계획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공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공공시설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장, 뭐 공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사설 운동장도 있을 수 있고 남양주시가 설치한 운동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주차장, 기반시설이죠. 너무 중요하니까 기반시설이에요. 그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도 개인이 설치한 것도 있고 남양주나 국가에서 설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뭐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 공공시설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공공시설이 아닐 수가 있고, 도로라든가 하는 것들은 뭐 사인이 설치해도 공공시설이에요. 이것들은 도로 같은 거, 도로, 뭐 공항, 항만, 수도 같은 건 그건 이제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서는 그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구별하는 것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외울 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제가 주저하지 말고 두 개만 찾으라고 했어요. 뭘 찾으라고 했어요? 주차장과 저수지. 주저하지 말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행정청이 설치하는 저수지 있으면 공공시설이고 다른 것까지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구별해서 외우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때 완벽하게 머릿속 상식으로 접근은 안 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주차장과 저수지만 기억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2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냥 그래서 이 한 줄만 읽고서 답 해결했다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해결된 분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 20%는 이것만 읽고 넘어가도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제 틀렸다는 것을 좀 더 짐작할 수 있죠. 조금 더 이제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도시군이 특별시, 광역시, 별별, 시, 군. 이게 도시군이죠.
도 하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시군이 아니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특광별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거지 시군 구는 아닙니다. 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맞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구 들어가니까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그 국토계획법에서 구 나오는 것은 시범도시에서 나옵니다. 시범도시. 시범도시는 구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용도구역은 용도 지역의 행위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근데 용도구역은 몇 개가 나오니까 지금 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은 개도시 수입하는 게 있고요. 걔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 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용도구역은 결정권자 이제 용도구역 도시군 관리 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이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꾸로 읽으면. 그런데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는 조금 이따 살펴야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용도구역의 결정권자는 법에 따로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누가 정하죠? 국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가 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건 누가 정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입지개체소구역은 누가 정합니까? 지정권자라 해도 뭐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정권자라면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 평가하면 좀 말이 안 돼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답이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보호자다. 말이 안 돼요. 그냥 뭐 물어본 걸 그대로 대답한 것 같아요. 도시군 관리 37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정권자가 정한다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듣기엔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정권자라고 하신 분도 맞는 거예요. 자, 37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해석상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으로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장 군수는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입지계 세수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입지계 세수구역 결정권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명백히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것이 명확하게 법에 그런 해석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저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이 뭐 거의 이제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만 토론을 만약 어느 한 곳에 모여서 토론하면 이 주장으로 다 통일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설득당할 텐데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강사들 중에서도 실제 이제 그래서 얘는 나오기가 쉽지는 않겠다 보여져요. 그냥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37조 2항인가 법조 37조 아닌가 정확히 법조문이 제가 37조가 아니고요. 37조 아니고 정확한 법조문 모르겠는데 몇 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만 외우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쉽잖아요. 여기는 해장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단순한 것들은 자꾸 지워야 돼요. 쉽다 하더라도 괜히 되뇌일 필요 없이. 그래서 국장, 도시, 대도시장 여기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군관리 결정권자인데 지금 여기에서 5번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행위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군수는 용도구역 결정권이 없다 보여져요. 거기다가 조금 앞에 틀린 말도 약간 있어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말도 엄격하게 틀린 거예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돼요. 틀리게 안 나와 이런 것들은 이런 까지.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뿐만 아니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이제 토지를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을 용도구역이다 하는데 완벽한 문장을 구성하려고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고 완화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것도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용도구역 결정권자 누군가 이제 아셨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죠. 자, 광역계획권은 여기 있는 것들 둘 이상 결합하면 광역계획권. 그죠? 근데 그것이 이것들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뭐였죠?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서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것 있죠. 그죠? 이것은 둘 이상의 시군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읽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물론 이제 도의 경계를 벗어나는 시군의 결합은 시도를 결합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둘 이상의 시도를 결합하는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건 누가 정해요? 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고 도지사. 그럼 이제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는 요청, 관계장관이 필요할 때는 요청, 그리고 시도지사도 국장에게 요청,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둘 이상의 시도에서 광역계획을 지정해주면 이때는 이제 국장이 수립하는 게 아니고 누가 수립해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같은 도에 관할구역이 있을 때 누가 정합니까? 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수립할 때 뭐 기초사를 틀리게 낼 만한 내용은 여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여기도 거의 뭐 의견 청취를 해서 틀리게 되는 경우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할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뭘 개최해야 돼요? 공청회 개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인 절차가 있죠. 이 사람들이 수립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국장에게.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승인하는 자가 이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이제 여기는 뭐 중장 관계행정기관의 장에서 그때는 의미가 없어요. 틀리게 내는 것들이 너무나 무식한 문제 그런 것들은 틀리게 안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것도 뭐 너무 단순한 거지만 이걸 뭐 구별하는 것은 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걸 말을 구별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억지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 글자 구별하는 거니까 낼 일 없고 가끔 뭐 주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디 심의 거쳐야 돼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확정되면 공고 30일 이상 열람하도록 한다. 이런 정도. 이게 이제 광역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또 이제 문제 나올 때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죠. 2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은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의견 들어야 돼요. 시도, 시군 의견. 그리고 누구 또 이제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경우에도 이제 관계 시장 군수,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견을 듣고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근데 거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듣는 것은 예직 예가 아닌데 그걸 구별하라고 제가 강의한 적 없어요. 그런 또 공부하려고 하다만 다 틀려요 이제 정신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하는 강의하고 저는 하지 말고 대신에 그거 나오면 틀리더라도 이런 거 틀리지 마라 이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에 장하면 얘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낸다고 한들 뭐 공부해가지고 기억이 나느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헷갈리는 건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제. 자, 어쨌든 관계 의견을 듣는다 이 말하면 그냥 맞다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어요. 제가 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제 시도지사는 시도의회와 시장, 군수고 시장, 군수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지만 그건 해석일 뿐이지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또 시험에 함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묶어서 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시도,
시군 의회, 시장 군수 의견을 드려야 된다. 관계 의견 든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있죠? 이거는 이제 늘 많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거고, 그 의견 듣는 거, 거기에 블랭크, 뭐, 누군가, 상대방, 누군가 하는 것까지 다 완벽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근데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이 수립할 수 있죠? 공동으로. 그리고 이제 국가계획 관련된다. 만약에, 요건 이제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고, 국장이 단독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장 단독 수립. 그리고 이제 뭐 요청해서 그럴 수도 있고, 국장이 필요에 따라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미리부터. 그리고, 시장군수 역시 이를 요청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죠? 또 도지사가 처음부터 아예 나하고 같이 하자 할 수도 있어요. 승인권자가. 거기다가 이거 공동 수립할 수 있다 하는 거 공부했고, 그리고 얘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여기는 이제 그게 답이었지만, 국장이나 도지사 단독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거 몇 광이죠? 몇 광? 3광. 광역계획권 지정 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광역도시계획에 입안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년 동안 승인 신청을 안 하면 국장이 직접 수립합니다. 단독으로. 또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단독 수립합니다. 도지사의 경우에도 3강 나오겠죠? 3강. 그리고 이제 도지사는 또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독 수립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요거 3번과 국가계획 관련된 것까지는 여기는까지는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역시 공청회 개최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안 돼요. 변경할 때는 승인받지 않는다. 안 됩니다. 여기는 경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동산 공부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광역도시계획 그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서 예외적인 것만 이제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딱 있는 거지. 그건 경미해서 생략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리 이미 다른 절차에서 다 반복됐기 때문에 생략하라는 거고 경미한 생략은 없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거 이후부터는 이제 경미한 사항들이 생략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나오죠. 이제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다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중장이나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시도지사에게, 도지사에게 해야 되겠죠.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이제 요청할 수 있다. 도리상의 특광 별별 시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이런 도리상의 여기는 도리상의 자치단체 환경을 보존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할 때 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국장.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어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광역계획권이니까 국장. 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거고, 하여튼 딱 공부하는 데까지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모의고사가 보는 데서도 제가 공부하라는 것까지만 공부하고, 만약 아닌 것들 많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해봐야 지금 보니까 못 써먹죠. 못 써먹어요. 시험장은 더 못 써먹어요. 나랑 공부할 때도 못 써먹는데 시험장에 혼자 공부하면 더 못 써먹어요. 하면 절대 안 돼요. 수십 번이 아니고 지금 제가 수백 번씩 해드린 거예요. 막 설명도 해주고 읽어주고 외워주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하면 뭐 중요한 것들은 수백 번 하게 되는데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는데 모의고사 보면 이것도 나오면 어쩌지 공부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걸 까먹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은 이제 그래서 점수가 떨어져요. 더 이제 물론 그거 공부한 데서 나와요.
나와서 한두 문제 더 맞을 건 이제 내가 강의 안 한 것보다 혹시 해가지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틀려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양을 들리면. 그래서 이제 공부하라는 것만 정확히 얘기는 해라. 4번은 틀렸고, 5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공청회 개최해야 되죠. 4번 기본계획 옳은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장이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기본계획은 특별시장은 승인을 안 받습니다.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과 다를 때는 광역이 우선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한 뭐 40%만 알아도 50점 이상 맞는다 하는 게 이런 것도 또 2번 갖고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1번이 조금 헷갈렸다 하더라도. 3번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용기시도는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관리계획에 들어가요? 관리계획. 그래, 틀렸어요. 덕광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정치를 한 공청회에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특광시장 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의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몇 년이죠? 5년. 틀렸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거는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데 역시 이것도 기초조사, 의견 청취 이거 이제 입안을 해서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인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공고 열람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이렇게 쭈르륵 하는 거고 시장 군수는 자기가 기초조사, 의견 청취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하면 결정을 자기가 바로 이제 스스로 확정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가 협의심의에서 이제 이렇게 승인해주면 시장 군수가 공고 열람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 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이 의도에 맞는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 행정부에 다 정해져 있고 그곳에 기본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에게 승인받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좀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이치를 말씀드렸고요. 근데 도지사의 경우, 시장 군수의 경우는 이제 도의 그러니까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하급기 위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인받더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맞는 거였죠. 3번에 있는 여기 입안할 때, 제한할 때, 그리고 용도 지역을 정할 때 뭐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다. 광역계획을 한다. 이런 말 살살 나올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역시 4번에서도 공청회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아무튼 저랑 지금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까먹은 게 있어요. 많이 말했는데 내가 넘어가기 전에 혼자 넘어가면 뭐 발병 나요. 발병. 혼자 막 멀리 가세요. 미아리까지 가셨네 벌써. 나는 여기 있는데. 자, 여기에 여기 기초사에 뭐가 포함돼야 돼요?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 포함돼야 되고 의견 들 때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뭘 해야 돼요? 공청회. 의회 의견 들어야 됩니다. 그래. 근데 이제 여기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 생략하는 게 아니고 경미한 건 변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 지침 중에도 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물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은 계략적, 포괄적으로 해라. 그래야지만이 사소한 변경에 따라서 이걸 변경할 일이 없거든요. 막 인구의 계획을 10만 5,700명을 한다. 그러면 700명 약간 바뀌게 되면 또 이걸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략적으로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변경, 사소한 변경 생략이 없는데 다만 이 토지적성 재해학성 분석이 예, 이거 여기 기본계획의 수리권자가 이제 입안을 하면 이거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5년 전에 강산이 몇 년마다 바뀐다고 했어요. 우리 공법에서 현대국가에서 5년이죠. 그래서 5년 안에 만약에 이걸 시행한 바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여기 이제 남양주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놨는데 어떤 특정한 법률에 따라서 뭐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뭔가 그 법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광역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말 나오면 맞다 그랬죠? 옳을 거 긍정적으로. 그럼 법률에 따라서 여기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가 지정돼서 거기에 맞는 기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변경한다 그러면 여기 이 법률에 따라서 토지적성 재취약성 분석 같은 거 해고 나서 이걸 기본 계획을 바꿀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지정에 따라 기본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토지적성 재취약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은 여기서만 꼭 중요도는 뭐 그렇게 높지 않지만 여기서만 써먹는 게 아니고 어디든 온갖 군데 다 써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도시공관리 수립할 때 기초서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에서 관리 계획을 위반하기 위해서 기초서 할 때 생략할 수 있다.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공청회 생략할 수 없고요.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강산이 몇 년마다 변해요? 5년마다. 그래서 이것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비기본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정비기본방침도 5년마다 타당성.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리고 기초사를 했습니다. 그럼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책에 없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나오면 이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밖에 있어. 그래도 기초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는데 기초사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또 몇 년마다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돼요? 5년마다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돼. 40페이지.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인접한 시군 관할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럽니까? 있죠. 왜냐하면 보면은 여기는 이제 상급자가 지휘감독권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광역계획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끼리 판단해서 우리 연합해서 만들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리계획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접한 관할구역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어요.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협의해야 되고요. 아니면 기본계획에서 이미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겠죠. 당연히. 틀렸거려서 1번. 2번. 기본계획과 광역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장이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냥 자동적으로 광역이 상위계획이에요. 광역이 우선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도 않아요. 그럼 되게 고요하고 조용한 동네에 있으시죠? 변화가 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10만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군의 경우에. 여기는 인구 7만 명인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가요? 기본계획은 아니죠. 자, 6번. 틀린 것은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언제 발생하죠?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죠. 용도지구의 지정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맞죠?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권자에게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계획은 광역계획과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을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맞죠? 여기 이 문제까지 설명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제 광역계획 반영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이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건데요. 즉 그 말은 여기에서 그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세우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침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부도심을 시급하게 개발을 하고 싶어요. 기본계획 부도심을 하나 만들고 그랬는데 그동안 도로가 너무 열악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리계획을 같이 입안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뭐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말로 하면 맞다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서 또 한 번 나오죠? 건축법에서 나와요. 교통영향평가의 검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결정 신청할 때? 몰라도 돼요. 사전 결정 신청할 때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하는 말 나오는데 그냥 몰라도 동시에 할 수 있다. 맞다. 그랬지 이제. 공부를 충실히 하셨네요. 그거까지 모르는 거 보니까 더 잘하셨네. 그냥 몰라도 그냥 있다, 맞다. 그래요. 100점이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고요. 자, 관리계획도 누가 입안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가 자기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제 수립 입안을 하는 거죠. 인접한 관할구역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협의하면 되고 기본계획에서 이미 포함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건데 기본계획 할 때 이미 협의했기 때문에 그냥 넓게 협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할 때는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고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 광역이나 국가계획 어긋나게 되면 이걸 이제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을 도구하면 국장이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어요. 기본계획을 손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기본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일단 변호를 하고 기본적인 절차 보겠습니다. 여기 입안하려면 근데 뭘 해야 돼요?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 드려야 되겠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는 것도 있고 이제 안 듣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토지적성, 재취약성뿐만 아니고 환경성 검토까지 이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입안을 했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고시하고 이제 열람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시군관리 결정을 고시한다. 이게 도시군관리의 결정을 고시한 거예요. 또는 도시군관리 결정 그 고시 뭐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가리킬 때. 근데 이거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뭐예요?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여기는 한 날이죠. 그 다음 날 아니고 여기서 한 번 알려줬고 재차 알려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날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또 혹시 깜빡할 수 있으니까 이때 효력 발생한다. 요건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각각 생략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는데 그런 까지 자안 안 보고 기초조사 생략 사유까지 보고 여기 지방의회 의견 듣는 것도 뭐 용도 지역 같은 의견을 드려야 하는데 그 생략하는 간단한 것만 두 가지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청회 필수이다 아니다? 아니죠? 공청회 필수 아니에요. 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하는 말 나오면 틀리고 이 앞에서는 개최해야 되지만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시군관리 입안권자에게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입안 제한은 자 용기 지도는요.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따로 공부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비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비구역 제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한할 수 있는데 이제 정비계획은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일거는 줬지만 말씀 안 드렸고 이제 정비계획 변경은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니까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이 3분의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도 얼마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그래서 그런데 그럼 이제 용, 기, 지, 도 다 제한할 수 있는 건데
제한에 대해서는 여기는 안 물어봐요.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해당 법에서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 물어봐, 여기서. 자, 이거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 뭘 제한하니까 땅이 활기가 차서 뭘 기지개를 편다고 안 했어요, 제가. 기지개를 편다. 뭐 제한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제한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제한할 수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도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가 뭐예요? 개는 용도 지구 중에 개발 진흥 지구 개만 그놈만 제한할 수 있고 그것만. 그러니까 용도 지역 제한할 수 있다. 틀려요. 개발 진흥 지구만 제한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유통 개발 진흥 지구 요것만 제한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제한할 수 있다. 틀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안 있다니까요. 남양주 시청에 가 있어요. 전부 다. 맨날 제한만 하고 있어. 농림지역을 도시적으로 변경해달라. 제한. 그거 관철되는 순간 뭐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개요. 용기지가 아니고 기지개.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 가능합니다. 제한할 때 이제 그 동의 숫자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몇 번 맞죠? 5번인가? 5번 보고 있나 지금? 6번 보고 있죠? 6번. 자,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지정되면 고시 한 날. 이것도 아주 많이 물어보고. 자, 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이건 맞아요. 용도지구. 용도지역도 그렇고 용도구역도 그렇고. 주민들 입안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것. 또는 낡았으면 뭐 정비하도록 하는 것, 좀 작은 것들은 좀 크게 하거나 뭐 개량하도록 하는 것, 뭐 정비 개량은 뭐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고치장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제한할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 제한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개발진흥지구만 되는데 조금 헷갈리게 개발제한구역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때 가끔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재의 개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제한하는 것을 제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흥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맞죠? 상위계획이니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10분 쉬었다가 7번부터 보겠습니다.